디지털 사진의 가장 대중적인 소비처라고 할 수 있죠.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밋밋한 이미지를 일부러 좀 찾아가지고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주얼하게 만나는 그런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확인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색 공간하고 비트 심도를 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화면의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도큐먼트 사이즈, 도큐먼트 프로필 등등 이미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 도큐먼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RGB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8비트는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이미지가 뭐 sRGB가 아니거나 뭐 언태그드 RGB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색 공간이 좀 정의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다른 색 공간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에디트 메뉴로 가셔서 에디트 메뉴에 컨버트 투 프로파일로 가십니다. 컨버트 투 프로파일에서 지금 소스 스페이스가 C2라는 알 수 없는 색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데스티네이션 스페이스에서 sRGB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죠. sRGB로 선택을 해주시고 컨버전 옵션에서 보시면은 이제 엔진은 어도비, 인텐트는 퍼셉추얼, 아래쪽에 있는 체크박스는 둘 다 체크를 해 놓으신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sRGB 색 공간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태그드 RGB라고 해서 색 공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에디트 메뉴로 가셔가지고 에디트 메뉴에서 Assign Profile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죠. Assign Profile에서 sRGB 선택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언태그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Convert to Profile로 제가 다시 해서 OK 버튼 눌러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비트인지 16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지금 8BPC, 8비트 per 채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8비트가 아니고 16비트나 32비트인 경우에는 이미지로 가셔가지고 이미지의 모드에서 16이나 32비트로 되어 있다면 얘를 8비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정의를 내려본 것이죠. 그 다음으로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얘를 탭으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좀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축소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축소를 하시냐면 인스타그램용 이미지잖아요. 인스타그램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띄우시고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크기만큼 줌인 또는 줌아웃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로 제 사진이 보일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백그라운드가 저는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백그라운드 쪽 부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다크 그레이나 아니면은 뭐 미디엄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인스타그램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따라서도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검정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검정색 백그라운드에서 보여지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블랙으로 놓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으로 놓고 이미지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백그라운드가 화이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화이트인 경우도 있으니까 화이트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상대적으로 좀 이미지의 밝기가 좀 떨어져 보이죠. 검정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진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의 밝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갤러리용 사진이라든지 인쇄용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사진들을 제작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백그라운드가 어떤 색상인지,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회색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진에 반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 블랙으로 할게요. 지금 제 인스타그램의 백그라운드가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랙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인 밝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사용을 할 텐데요. 레이어 창의 아래쪽에 보시면 반달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얘가 이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 뭐 흰색도 있고 어두운 검정색도 있는데 검정색 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비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을 검정색의 끝지점,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담고 있는 블랙의 끝지점을 지정을 해주면서 이미지를 좀 더 명도 대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뭐가 바뀌었나요? 전후 비교하시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이 눈알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시면 되죠. 전, 후, 전, 후. 좀 더 명도 대비가 강해졌습니다. 제가 커브를 뭐 딱히 건드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제자리를 잡아준 것이죠. 제자리를 잡아줬는데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전 원래는 좀 약간 더 플랫한 느낌의 이미지였었는데 얘를 이 정도로 명도 대비를 좀 더 진하게 그렇게 올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이라이트 영역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당기시면 좀 더 밝은 느낌으로 가실 수가 있으신데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허옇게 날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8비트 이미지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만큼 살짝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피사체의 전반적인 컬러나 밝기를 조정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에 포인트 아웃을 한 다음에 위로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방향성을 좀 조정해 보실 수도 있겠죠. 저는 살짝 내려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전, 후, 이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리는 게 훨씬 더 괜찮겠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타그램 용으로 또 한 가지 써먹을 수 있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간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레이어 중에 하나는 바로 컬러 룩업 레이어거든요. 다시 한번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로 가셔가지고요. 컬러 룩업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룩업을 어떤 것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2스트립으로 했을 때, 3스트립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블리치 바이패스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캔들라이트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강하게 3D LUT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걸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오페시티를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퓨리스틱 블릿 또는 레이트 선셋, 좀 어떤 느낌이 인스타그램에서 좀 핫한 그런 사진이 될까요? 소프트 워밍, 얘를 적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랬는데 요렇게 살짝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네요. 네, 요런 것도 있고 그냥 저는 무난하게 이 중에서 크리스프 웜으로 하겠습니다. 크리스프 웜으로 짠! 네, 요런 크리스프 웜으로 살짝 좀 더 느낌을 주니까 어때요? 괜찮으시죠? 크리스프 웜으로 주도록 하고 정도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페시티 갖고 조정을 합니다. 컬러 룩업,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페시티를 쭉 조정하셔가지고 오페시티가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아까 그 기본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쭉 늘려가면서 이제 느낌을 보는 거죠. 완전히 강하게 들어갔을 때 한 75%? 뭐 이 정도 들어가면 무난할 것 같아요. 전, 후. 네, 이 정도로 들어가니까 좀 더 느낌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느낌을 가져가시려면은 여기서 이제 셀렉티브 컬러를 좀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매뉴얼로 컬러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뉴얼로 컬러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이미지의 사이즈는 이렇지만 살짝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로 가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셀렉티브 컬러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브 컬러는 컬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풀다운 메뉴에서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채널들이죠. 그 색상들을 빼거나 집어넣으시거나 할 때 이 셀렉티브 컬러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 제가 좀 조정하고 싶은 거는 옐로우거든요. 그러면 옐로우 컬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옐로우를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옐로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옐로우 톤이 살짝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제가 뺀 만큼 블랙을 좀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옐로우를 뺀 만큼, 옐로우를 만약에 30%만큼 뺐다. 그럼 그만큼
30%만큼 블랙을 좀 증가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마젠타를 30을 뺐다 그러면 마젠타도 마찬가지로 블랙을 30%.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낮춰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밝기가 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블랙을 올려주었다.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옐로우기를 살짝 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레드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까 옐로우를 빼니까 지금 레디시한 느낌이 좀 드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레드를 빼야 되는데 레드가 어디 있어? 지금 사이안 마젠타에 옐로우밖에 슬라이더가 없네요. 자, 그러면 보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레드를 빼고 싶다 그러면 사이안을 증가시키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안을 증가시키시면은 레드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증가시켰으니까 블랙은 어때요? 마이너스로 이동해야 되겠죠. 함께 블랙도 플러스로 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더 어두워져 버리니까 블랙은 플러스 20만큼 증가시켜주는 형태로. 얘도 전후 한번 볼까요? 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레드 채널하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채널 정도 건드렸습니다. 전후 비교해보면 원래 이랬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랬는데 이런 느낌으로 살짝 변화를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페시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 오페시티 조정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손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페시티 가지고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인스타그램에 맞게 이미지를 크롭을 해야 됩니다. 크롭을 하고 이미지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종횡비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크롭하기 위해서 C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크롭 윈도우가 표시가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크롭의 비율을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로로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1.91대 1, 1.91대 1. 가로로 된 이미지는 요런 식으로, 요런 비율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로 이미지를 원하신다. 그러면 세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4대 5의 비율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허용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뭐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가로 기준으로 된 사진인데 네, 세로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사진의 사이즈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일단 크롭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해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간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허용하는 가로 사이즈는 1080입니다. 가로 세로 링크가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 상태에서 가로 사이즈를 1080으로 조정해서 OK 버튼을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용 해상도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용 사이즈까지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선예도 샤프니스를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프니스를 조정을 할 때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하이패스 기법을 사용해서 샤프니스, 선예도를 좀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들 있잖아요.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커브 작업했고요. 컬러 룩업 작업했고 셀렉티브 컬러 작업까지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하이패스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Shift Option Command E 또는 Shift Ctrl Alt E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할게요. Shift Option Command E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아래쪽에 작업했던 모든 내역들을 다 합친 레이어 한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얘를 스마트 필터의 형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필터를 적용하시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서 Convert for Smart Filter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필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필터 메뉴로 가신 다음에 필터 Other 하이패스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필터 Other 하이패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레디우스를 제로에서부터 좀 시작해 가지고요.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외곽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수준까지 레디우스를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1에서 2 사이가 무난합니다. 1에서 2 사이 정도로 레디우스를 쭉 한번 올려주십시오. 눈, 코, 네, 입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레디우스는 저는 1.8 정도로
좀 확대해서 네,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OK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블렌드 모드죠. 예, 블렌드 모드를 노멀에서 오버레이로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전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 후, 전, 후, 전, 후. 뭐가 달라진 게 좀 보이시나요? 전, 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용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이미지에서도 선예도나 샤프니스를 향상시키실 때 이 하이패스 기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원샷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는데 원샷 마스크보다는 보다 더 퀄리티가 높게 샤프니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을 했을 때 그 하이패스가 먹힐 영역과 먹히지 않을 영역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1번 하이패스 레이어에 마스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장기 모양의 아이콘 아래쪽에 보시면 하나 있는데요. 어저스먼트 레이어 왼쪽에 있죠.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레이어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흰색으로 적용된 부분은 필터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검정색으로 마스크를 하시는 경우에는 거기는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스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을 ABCD의 D키를 누르셔가지고 디폴트 색상을 만드십니다. 디폴트 색상을 만드신 다음에 전경색을 검정색이 오도록 X키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전경색이 이렇게 검정색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마스킹에 브러쉬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 누르셔가지고 브러쉬 선택해 주시고요. 브러쉬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는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 부드러운 원 브러쉬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모드가 노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오페시티는 100%, 플로우는 마우스로 하시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가셔도 무방하고 태블릿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 20% 정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략 15% 정도 저는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스무딩은 뭐 0% 뭐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마스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요. 여기서 브러쉬 사이즈 직접 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하시겠다. 그럼 컨트롤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넓게 좁게 바로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죠. 맥에서는 컨트롤 옵션 키고요. 윈도우에서는 뭘까요? 컨트롤 알트 키인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샤프니스가 높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샘플 이미지를 배경이 좀 심심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스킹을 한다고 해서 별 티가 안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굳이 마스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얼굴 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얼굴에서 뭐 이마 쪽 부분 샤프니스 필요 없잖아요. 괜히 샤프니스 강하게 해가지고 좀 막 기미 잡티 뭐 이런 거 뭐 보이게 하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전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이랬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을 했을 때 원래 이미지가 요겁니다. 근데 제가 적용을 했을 때 지금 마스킹을 한 부분을 제외한 이쪽 부분이 샤프니스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굳이 샤프니스를 강하게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렇게 좀 칠해줍니다. 네, 칠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좀 어때요? 머리카락도 여러분들이 샤프니스를 꼭 줄 필요가 있나 싶을 때는 이 앞부분은 좀 괜찮은데 뒷부분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어디를 브러쉬 칠을 했는지를 보고 싶으시면은요. 오른쪽에 이제 마스킹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은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칠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옵션 키 누르고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후, 전후, 전후 어디가 샤프니스가 강해지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샤프니스를 향상시키실 때, 향상시키고자 하실 때 이 하이패스를 사용하시면 좋죠. 이 부분도 좀 굳이 샤프니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이패스를 좀 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패스를 한 번 더 추가하시는 방법은 지금 이 레이어를 그대로, 지금 요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그대로 한 번 더 복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컨트롤 J 또는 커맨드 J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하이패스 필터를 두 번 적용을 해가지고 샤프니스가 더 향상이 된 거거든요. 비지블 아이콘 클릭해가지고 전후 더 향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Shift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해당 마스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마스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먹는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레디우스를 좀 더 강하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필터의 아래쪽에 보시는 하이패스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우리 아까 봤던 하이패스 레디우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눈 쪽 부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좀 더 강하게 한 3에서 4 정도, 우리가 아까 했던 것의 2배 정도 값을 주면 돼요. 이렇게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시커멓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색이 검정색인 경우에는 옵션 딜리트, 정경색이 흰색인 경우에는 Alt 딜리트 또는 커맨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해당 부분이 정경색상으로 칠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시커멓게 만들었어요. 다 시커멓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결국 뭐죠? 하이패스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만듭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만들고 X키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는 조금만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는 전경색이 흰색이니까 브러쉬 칠을 하는 곳만 샤프니스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눈의 샤프니스를 더 향상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썹도 그어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샤프니스를 향상시키시고 싶으신 곳만, 코도 좀 향상시킬까요? 코도 향상시키고 입술도 향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향상시키시고 싶은 곳만, 근데 입술을 향상시켰더니 입술이 좀 안 이뻐요? 그럼 X키 누르세요. X키 누르시고 다시 시커멓게 만드시면 되죠. 시커멓게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 칠했는지 보고 싶어요 하면 여기를 옵션키 누르시고 클릭. 아, 이렇게 칠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아, 이쪽 부분 좀 더 시커멓게 해서 하이패스가 적용 안 되도록 이렇게 다시 옵션 클릭 이렇게 하시고, 얼굴의 외곽 쪽 부분도 샤프니스를 향상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X키 누르셔가지고 정경색 흰색으로 만드신 다음에 브러쉬 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그러면은 머리카락도 한번 이렇게 빗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스타그램의 사이즈로, 그런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 쪽에 왼쪽에 있는 아이콘, 눈알 아이콘을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을 끄는 거예요. 원래 이미지가 요랬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옵션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올리는 게 나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이패스를 통해서 샤프니스를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이패스를 2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이패스에서 레디우스를 한 2 미만으로 1.8 정도로 준 다음에 원래 그냥 부드러운 부분을 유지하고 싶은 부분을 검정색 브러쉬를 사용해서 지워나가는 형태였다면은, 두 번째 하이패스 레이어에서 검정색을 바탕으로 해서 샤프니스를 향상시키고 싶은 부분만 흰색 브러쉬를 사용해 가지고 따로 제가 선택을 해 가지고 늘리는 형태처럼, 여기서는 이제 레디우스가 지금 3에서 4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이패스 레이어를 통해서 원하시는 곳의 샤프니스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샤프니스를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그 정도 수준을 좀 조정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페시티 조정을 통해서, 모든 레이어들은 다 오페시티 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효과를 수준을 조정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샤프니스 증대 효과를 선택하시는 게 가능하죠. 한 80%? 얘도 한 80% 정도.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샤프니스가 증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만드셨다면은 인스타그램용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저장하시는 방법은 파일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파일 메뉴에 그냥 세이브 에즈로 가지 마시고 엑스포트로 가십시오. 엑스포트로 가신 다음에 익스포트 에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익스포트 에즈로 가신 다음에 인스타그램용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 값을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포맷은 JPG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인스타그램에 적합한 JPG 포맷의 압축 퀄리티는 대략 한 70에서 75% 사이 정도를 지정하시는 것이 무난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75 정도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사이즈의 위드가 108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컨버트 투 sRGB는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고, 메타데이터에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카피라이트나 컨택트 인포까지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시는 거가 되겠죠. 저도 여기서 샘플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올릴까요? 지금 포토샵으로 완료하신 사진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와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쉽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방법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PC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데스크탑 인스타그램에서는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을 사용을 하신다면 크롬의 우측에 있는 점점점 설정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 메뉴에서 도구 더 보기로 들어가십시오. 도구 더 보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개발자 도구로 가십니다. 개발자 도구로 클릭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개발자 도구가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좀 줄이고요. 중요한 거는 개발자 도구가 떴을 때 상단에 왼쪽에 보시면은 모바일용으로 토글할 수 있는 아이콘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이건 모바일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모바일 페이지가 되겠고, 얘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모바일로 접속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 있죠, 카메라 부분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되고, 여기서 제가 방금 만든 이미지를 선택해서 열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든 사진을 올리시는 게 가능하죠. 이걸 진짜로 올리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PC에서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까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